최근 미국 기업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먼저 점검해 본 뒤에 우리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위해서 코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증시 정말 뜨겁게 하루하루 연이어서 신고점 경신하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약세 반등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코로나발 경기 우려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최근 소형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는 등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하락,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공포로 인해서 좀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가 좀 확산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점을 찍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둔화 우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는 굉장히 건강한 펀더멘털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발표되는 지표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올해 2분기에 GDP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선 앞으로 내려오는 것만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신데요. 사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2분기 굉장히 큰 폭 상승할 거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둔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이제 추세보다 상승 폭이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테이퍼링 우려하는 게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 줄어드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잠그고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는 쪼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유동성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비록 기존보단 수치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이게 둔화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걱정을 미리 섣부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분기보다 전체적인 기저 효과로 인해서 3분기가 다소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강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기회와 같았습니다. 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굉장히 놀라운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실적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주가 소위 슈퍼위크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몰려 있는 주가인데요. 이미 테슬라를 비롯해서 어저께 아까 자막으로 나왔던 애플이나 아니면 주요 테크 기업들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도 아마존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퀄컴 등 대형 기술주, 주요 종목들 실적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까?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까인데 실제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냐인데 제가 월 초에 나와서 신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금 기업 예상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됐던 기업들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도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진행될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과연 2분기 실적이 지금 높아져 있는 기대치를 충족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앞서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대표님께서 2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 즉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는가. 기존보다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연관돼 있는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오늘 생각보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것도 연관돼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실적들이 발표되고 가이던스가 제시되는지는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12조 원이 넘는 좋은 실적 기대가 됩니다만 더욱 기다리는 게 뭡니까? 2분기가 아니고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국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최근에 빅데이터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규제를 내렸어요.
그러자 뭐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 또 그 파장이 우리 시장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과연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규제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격하게 나타나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이로 인해서 뭐 어제는 H주라고 하는 홍콩의 주식 시장이 뭐 6% 가까이 장중에 하락을 했었고 중국 본토 증시도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중국 정부의 규제는 일련의 그 플랫폼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특이하게 갑자기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원래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좀 강화된 그런 예. 측면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디디 출신 규제에 이어서 이제 텐센트의 음원에 대한 규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리성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더해지면서 교육 업종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지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나 아니 민생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사교육, 플랫폼 이런 쪽은 계속해서 규제가 가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반면에 친환경 관련된 인프라 아니면은 첨단 산업, 뭐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육성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지수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충을 할 것 같고요. 대신 업종별 기업별로는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예상 밖의 강화된 규제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급하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증시를 좌우하는 정치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회의를 하는데 저는 딱 텔레비전 보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얼굴 대는 게 아니고 두 분 다 다리를 딱 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가 좀 안 좋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결 주식시장에 영향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그 이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나왔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자칫 강대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양국 모두 실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옐런 장관이 이제 뭐 무역 협상 그 전면적으로 내용을 재검토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조금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지나오면서 봤듯이 좀 노이즈에 불과할 거라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한 증시 충격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서 살펴봤던 중국의 규제랑 관련돼서 외생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결합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 증시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렇다면은 방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파국으로 가진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각자가 실리를 추구를 하는데 워낙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진통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대강 대결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시는 미국 시장입니다. 바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FOMC 회의 결과가 테이퍼링에 미칠 영향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내일 아침에 발표가 예상되는 FOMC 회의 결과 관전 포인트를 뭘로 보십니까? 내일 새벽에 마무리가 되는 FOMC 회의 같은 경우 사실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테이퍼링의 개시 시점이 논의될 거라고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7월 FOMC에서는 기대할 거나 우려할 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7월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이나 그렇죠. 아니면 시기적인 측면에 대한 전망 혹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발언들이 나왔을 경우는 시장에 충격을 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뭐 FOMC를 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보다는 이제 회의 직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표되는 그런 발언들이 향후의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FOMC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는 오히려 7월보다는 8월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내일보다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결과가 더 중시된다 이렇게 보시겠네.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미국의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뭐 여러 번 있었죠. 근데 7월 31일이 바로 부채 한도 만기일입니다. 작년과 연장시킨 거죠, 1년을. 자, 그래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죠. 우리 부채 한도 좀 넓혀달라. 근데 아직은 뚜렷한 뭐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월 초에 나와서 눈여겨봐야 될 그 이벤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아직까지 그게 해소가 안 되면서 이제 서서히 좀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무부가 지금 소진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은 양당 간에 노이즈는 있지만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서 큰 이벤트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건 7월 말까지 과연 협상이 이루어지는가 이거고,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유예했다가 조정 과정을 거치는가. 현재는 9월에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양당 간에 어느 부분을 좀 희생하거나 양보하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업종별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이게 국가의 디폴트로 가거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끌 이벤트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악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네요. 자, 제가 그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미국이 3대 지수가 모두 신고치를 경신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보면 느낍니다만, 야, 이거 미국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저 개인적으로 오늘 다행스럽게 미국이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이 만일에입니다. 만일에 단기 고점을 친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그럴 경우 우리 국내에서 어떤 업종을 조금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간 갈등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예상 밖으로 테이퍼링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는 요인들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증시 역시도 충격을 받을 거고요. 네. 이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코로나 관련돼서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코로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작년으로 시계추를 다시 거꾸로 돌리면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재택근무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전망치도 좋게 냈음에도 현재 조정받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성장주들, 네. 1차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거고 예. 그 이후에는 저가 매수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 중 성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예상 밖의 시장이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이것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일단은 코로나발 영향이나 테이퍼링에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가지고 IT 대형 성장주 아니면 게임주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에 주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제를 한 것입니다. 만일에 미국 증시가 단기 고점이 나와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드렸더니 대형 성장주 SK 하이닉스를 대표로 보셨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그리고 재택 관련주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